자, 이번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죠.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뭐 우리 만능이다라는 말도 하고요.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내용일 겁니다. 저희가 이 화면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보시면서 들어오죠. 지구단위 계획의 전반적인 그냥 기본적인 개요만 볼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자, 지구단위 계획의 정의부터 보죠.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으로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일정한 토시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세부 계획이다.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죠? 도시 관리 계획의 우선 하나고요. 일정한 토지의 토지 이용의 합리화. 토지 이용의 합리화 어떤 거예요? 조닝제죠. 용도 지역 지구제 토지 이용이고 기능 증진. 보다 아름답게 혹은 미관, 양호한 환경의 조성, 체계적 계획적 관리, 친환경성, 지속 가능성. 지금 이 말만 보면요.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한 범위 사이트에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그 지역을 개발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목적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뭐 지구단위 계획은 만능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전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같은 거 한 6,000개소 가까이 되는 정도로 모든 지역에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선 지구단위 계획의 기본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자, 성격.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 이용 계획, 즉 정비 및 기능 재정립과 건축 계획의 조화가 필요하다. 자,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토지 이용인 평면적인 계획과 건축물이라는 입체적인 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앞에서 쭉 봤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제 모두 다 평면,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구단위 계획은 그 땅에 올라오는 건축물까지 컨트롤해야 된다. 건축물을 컨트롤해서 미관을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용도 지구에서도 건축물에 대해서 형태와 뭔가 컨트롤할 수 있었지만 보다 확실한 목적과 규제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은 할 수 있다. 자, 선행 계획을 필요로 하는 계획이다. 선행의 계획을 필요로 한다. 즉 선계획 후 개발이라는 거죠. 미리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자, 상세한 도시계획이면서 집합적 건축계획에 관한 계획이며 조화된 평면적 입체적 계획이다. 자, 우선 상세한 도시계획이라는 거 지구 단위로 조그만 일정한 사이트 플랜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다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올 것이고 집합적 건축계획 하나의 건축물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지에 들어오는 건물들의 형태와 색채와 건축성 같은 걸 다 조정하다 보니까 평면과 입체적인 공간을 둘 다 다루는 계획이 된다. 그래서 평면적 입체적 종합계획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토지 이용과 도시 기반 시설의 정비 등을 중점을 뒀다면 즉 평면을 깔아줘서 평면도상에서 이쪽은 주거지역이고 여기 상업지역이고 도로는 어떻게 개설되고 기반 시설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시설 위치 공간의 배분 계획을 수립했다면 건축계획은 그런 건축물의 입체적 시설 계획에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은 자 도로 개설하고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배분하면서 학교 시설과 공원 시설 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건물이 들어오면 여기에 건축물 들어온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건축 계획은 어떤 거예요? 요 건축물 한 필지에 대해서 어떤 건물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컨트롤하는 건데 지구단위 계획은 요 들어오는 건물을 다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필지가 있으면 자, 이 필지의 건물의 높이는 10층이고
건물은 도로에서부터 5m 이상 뛰어서 공개 공지, 전면 공지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건축선을 지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구단위 계획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계획은 평면도상에서 이 건물 어떻게 질까요? 해서 디테일하게 한다면, 지구단위 계획은 이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건축선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그 규제 사항을 제시해 준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토지 이용과 건축물 계획을 서로 환류하게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 이용 계획과 입체적 시설 계획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점적인 역할이다. 자, 조화를 이루어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 건물 지면요, 주차장 치고 여기다 질 수 있어요. 여기다도 질 수 있고, 뒤에다 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집합적으로 건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주차장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고, 뭐 하나는 여기다. 안 맞잖아. 개별적인 건축물 지었을 때 출입구 같은 경우. 근데 지구단위 계획에서 주차장 입구는 후면부에 개설해라 라고 지정을 해준다면 건축물까지, 입체적인 건축물까지 컨트롤하게 되는 거겠죠. 그 기본 개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구단위 계획의 이제 수립을 보면요.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정 목적에 의해서 왜 지정을 했는가?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혹은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중심 기능,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등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돼서 그 공간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따라서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주거지를 만들든 상업지를 만들든 유통지를 만들든 이런 것들은 중심 기능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면 지정 목적. 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는가? 도시 환경의 정비를 위해서 수립한다. 뭐 예를 들어 간판 정비 사업이다. 그럼 간판이라는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즉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고, 주거지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립한다?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지정 목적에 의해서도 만들 수 있고요. 중심 기능에 의해서도 만들 수 있다. 또 이 지구단위 계획의 그 수립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중심 기능과 지정 목적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는 거. 이 내용을 좀 알아보시고요. 자, 용도지역 특성에 해당 용도지역 특성에 맞게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고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의해서도 지구단위 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 자, 그럼 지구단위 계획을 왜 수립하는가 봤더니 토지이용의 합리화래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토지이용 계획을 하는데 보다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지구단위 계획의 목표를 좀 보면요.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고요. 도시의 기능 증진, 경관과 미관의 개선,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자, 그럼 토지이용의 합리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했을 때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 토지이용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1종 전용주거였는데 제2종 전용주거로 바뀌겠다.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이 1종 전용주거가 돼 있어서 뭐 단독주택 위주로 진행이 돼 있었는데 뭐 개발을 하면서 공동주택이 들어온다. 그럼 토지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용도지역 상향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고, 도시의 기능 증진,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정비를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들어온다는 건 그 도시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기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다. 그러면 도로가 개설된다면 훨씬 더 많은 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것이고 그 도시의 기능이 증진된 것이고요. 경관과 미관을 개설한다. 건축물 또는 특정 필지의 가이드라인 및 규제 사항을 권고함으로써 경관, 기본적으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경관이라는 것이 여기서 건물이 이렇게 너무 높은 게 들어오면 산이라는 경관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건축물을 규제를 하겠다. 건축물 규제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준다. 미관, 하나의 건축물이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한 필지별로 쭉 있는데 모든 건물이 가지런하게 건축물이 들어온다면 도로에서 쫙 봤을 때 깔끔한데 갑자기 이 건물만 뒤로 확 빠져 있다. 그럼 건물이 여기 앞에가 되게 휑하죠. 그럼 도시 미관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제어하겠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의 조성이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목표와도 충족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 이용의 합리화, 기능 증진, 그리고 경관과 미관 개선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개선 효과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인근에 미쳐 도시 전체의 기능이나 미관 등의 개선에 도움이 주기 위한 계획이다. 즉, 파급 효과인 거죠. 전체 공간 중에서 일정 부분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를 아름답게 꾸몄다. 그럼 주변 일대도 좋아지는 거죠. 파급 효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 계획이다. 자, 제도상에서 설문조사나 주민설명회 등과 같이 주민의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절차, 제도적 과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내용 보시면 되고, 당해구역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를 위해서 건축물 등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 종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인데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당초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인데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해서 60%까지 완화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통해서 약간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선계획 후개발에 따른 도시 관리로서 개발 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 시설을 충분히 설치해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자, 선계획 후개발. 뻔한 얘기예요. 여기 사이트가 있으면, 자, 여기 개발해야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공장을 짓던, 집을 짓던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여기 개발 계획 수립하는 거죠. 어떻게 할지 계획 수립해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승인받고 이해돼서 실시 계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일 거예요. 미리 어떻게 할지 구상하고, 계획하고 들어오라는 거고,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적 계획으로 현행 제도상의 도시계획을 기존 시가지 특성 지역에 맞게끔 적용하여 구체화한다. 자,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적 계획으로서 현행 도시계획 기준을 기존 시가지의 특성에 맞게끔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 시가지 정비 이렇게 다양한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행에 맞게끔 해서 만들어 주자는 거고, 건축이 이룰 수 없는 바람직한 지구 전체에 대해서 수준 높은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전체에 대한 계략적인 도시계획을 지구 특성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개념이냐면, 우리가 건축에서 바라보는 도시는 랜드마크를 건축해주면 이 랜드마크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도시가 형성된다는 걸로 보는 거고요. 도시계획은 이런 지역에서 랜드마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말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건축에서 바라보는 건 랜드마크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인다면, 도시는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랜드마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 같은 경우 개별 건축물을 잘 만들어줘야 주변에 파급 효과가 오는 거죠. 건물들을 잘 만들어준다면, 이 일대는 아름다운 미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건축이라면, 도시는 저런 건물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지정하고 규제해야 이 규제 틀 속에서 건물이 들어온다. 그래서 도시의 미관은 아름답다. 이 두 가지에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선 도시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개별적인 건축물을 컨트롤해서 그 도시 전체의 미관을 형성하고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주변 많은 지역까지 그 지구 전체에 대해서 지정해서
그 전반적인 미관을 형성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헷갈릴 것 같은데 우선 건축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의 좀 차이점을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우리가 다음에 아마 도시 설계 쪽, 단지 계획 쪽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그때 조금 더 내용을 깊게 들어가 보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국계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원론적인 얘기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수립 대상 지역 같은 경우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용도 지구에 지정할 수 있고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주거환경 및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정비법에 따라서 지정된 정비구역,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 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대상지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대상지역이 상당히 많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사업이라는 거예요, 사업. 무언가 새로이 그 건물을 만들고 도로를 개설하는 그 사업이라면 이러한 사업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을 관리, 운영,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뭐예요? 이 도로 만들면 이 도로를 누가 뭐 망가지면 유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뭐 고쳐주고 이런 것들. 근데 이 택지 개발을 했다, 만약에 택지 개발을 했다고 치면 택지 개발 시행자는 다 만들고 끝이잖아요. 도시환경정비법을 했다. 도시환경정비법을 통해서 뭐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만들면 끝이란 말이죠. 개발처의 사업자는. 그러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기반시설들, 새로 만든 아파트 같은 경우 혹은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컨트롤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도로 같은 거, 도로 누가 관리해요? 내 집 앞에 도로가 있다고 해서 그 도로가 뭐 빵꾸 났다. 도로가 뭐 아스팔트가 깨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주인이 와서 도로 메우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선 관리 계획이 필요한 거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해서 관리하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또한 주택법에 의한 대지 조성 사업지구나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등에도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 다 뭐예요?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나 기반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자, 우리 용도 구역 등이죠. 그와 같은 지역, 용도 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 체계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개발제한구역이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든 시가와 조정구역이든 이런 것들 다 뭐예요? 행위제한이고 개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요. 그렇죠? 개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런 것을 개발을 허용하게 풀어줬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풀어준다고 치면 무분별하게 원래는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건축물의 공자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하는 게 기본적이었는데 그걸 풀어준다고 하는 순간, 해제되는 순간에 난개발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난개발을 하지 말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공간을 바꿔라. 이 공간을 바꿔라. 약간 뭐 내용이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과거의 토지 이용 규제가 없어지는 순간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들어와서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자. 자,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토지 이용. 이건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토지 이용이라는 것은 주거, 상업, 공업이라면 주거 지역은 주거의 기능만 수행해야 되고 상업은 상업의 기능만 수행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땅에 하나의 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토지 이용, 조닝제라면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간단하게 봐도 주상복합 같은 거 보면 저층부에는 상업지역이 들어오고 고층부에는 주거지역이 들어와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좀 다양하게 된 MXD에 대한 요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MXD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현행 법령상에서는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규제가, 법적인 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다양한 용도를 섞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복합적인 토지 이용, MXD 같은 경우 이런 말을 하죠. 세 가지 서로 다른 기능에서 서로 다른 경제적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잖아요. 우리 용산의 아이파크몰 같은 경우 용산역이라는 철도역이 있고요. 그 백화점이 같이 껴있죠. 아이파크. 아이파크몰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아파트가 들어와 있죠. 그 일대가.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가 이제 복합적인 토지 이용, MSD를 얘기한 거고요. 그런 MSD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어도 수립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보다 디테일하게 컨트롤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개발을 하는 것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봤더니 준주거 지역, 준공업 지역. 기본적으로 섞여 있는 지역이잖아요. 준주거나 준공업.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심지 육정이 필요하여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된 경우. 자, 무슨 말이냐면 준주거 지역이나 준공업 지역 혹은 도심 상업 지역에서 낙후된 지역이다. 그럼 이 공간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보다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주거의 기능만 놓자니 혹은 상업의 기능만 놓자니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통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 준다면 그 공간은 회복될 수 있다. 자, 또는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이 용이한 지역. 어디예요? 역세권 지역이죠. 우리 TOD의 개념도 보면 TOD가 대중교통 중심의 MSD, 복합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 기존에 배웠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든 MSD든 스마트 성장 관리에서 도시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행 법령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세권 같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도 지정하고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 즉 3개 이상이 교차한다? 어떻게 보면 환승센터 같은 경우죠. 환승센터를 기준으로 반경 1km 권역 이내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역세권 개발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특별법에 의한 고밀 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런저런 사업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을 조금 더 관리하고 혹은 조금 더 규제가 있었던 토지이용의 규제라든지 건축물 운정률 이런 규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역세권 특별법이든 재정비 촉진지구 등 기타 사법에서도 이런 복합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지구 단위 계획에서 한 번 더 두 가지 계획을 다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지구도 지정을 하고 지구 단위 계획도 지정을 하고 그래서 두 개를 사업과 관리 두 가지 측면을 다 하겠다. 자, 또한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와 이전적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집중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자,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와 이전적지 어떤 거예요?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놀고 있는 토지죠. 나대지 같은 것이나 이전적지. 우리 공공청사 이전하잖아요. 그쵸? 혁신도시 때문에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때 그 가지고 있던 토지 그곳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당초에 여기에 잘해서 병원이 잘 있었어요. 근데 이 병원이 갑자기 사라진대. 그럼 병원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 주변 일대에 미치는 파급 효과나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할지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도시 공간이 훨씬 더 쾌적해질 테니까. 그래서 이런 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도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철도, 항만, 공항,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등 그 밖에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런 시설들이 이전했을 때 그곳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에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또한 도시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곳에 지구 단위 계획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6,000개소의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니까. 자, 수립 방향. 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한 취지를 살려 토지 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상위계획에서 이쪽 좀 개발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개발을 보다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다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계획에서 봤더니 자 여기 공간구조를 잡았어요. 이쪽이 제1생활권이고 제2생활권이고 제3생활권으로 잡았는데 자, 제1생활권에는 기본적으로 중심지가 있었고 제2생활권도 새로운 특지 개발하면서 중심지가 생겼어요. 제3생활권에는 별도의 중심지가 없어. 그 별도 중심지가 없으면 요쪽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면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야겠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는 거잖아. 당초에 주거지역이었을 때 토지 상업지역을 바꾸면 토지 이용을 변경한 거니까. 그러면 토지 이용 합리화를 통해서 주변 일대, 즉 상업지역을 만들어주고 상위 계획에서 제3생활권의 중심을 잡자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상위 계획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지구단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따라와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나 정비사업 구역 등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타날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해당 구역과 주변 지역의 미래상을 산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즉, 지구단위 계획은 진짜 10년 앞까지 내다보는 거죠. 10년 뒤에 이것이 만들어지고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오고 나서 거의 이제 10년이 좀 넘어갔죠. 넘어갔으니까 당초 계획안과 당초에는 어떻게 하자고 했는데 그런 규제와 컨트롤을 통해서 도시 미관과 양호한 환경을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 10년 뒤의 모습을 가정해서 우리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지구단위 계획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목적과 중심 기능, 어디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가를 먼저 살펴봤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중심 기능, 보전이든 정비든 관리든 그런 중심 기능에 의해서 수립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의해서 수립할 수 있고, 주거, 산업, 유통 등이라는 중심 기능에 의해서도 수립할 수 있으며, 그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는 곳은 기타 개발 사업들이나 어떤 역세권 특별지역이나 유휴토지가 있는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한번 보고요. 다음 시간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